이진숙 후보자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남대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9차례 진정이 접수된 것이 논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진정 3건, 제76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한다라는 법안인데 그 규정인데요. 요거에 위반됐다라는 진정이 접수된 거예요. 근로기준법 36조 위반 진정 1건, 임금 체불 관련입니다. 행정 종결 처리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명 함께 보시죠. 문제됐던 기억이 없다. 전혀 기억이 없다. 직원들 사이에 이런 분쟁들이 신청됐다 취소되기도 한다. 초기 단계에서 신고됐다가 취소된 사건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긴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저런 진정이랄지 내는 사람들이 또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9건이나 진정이 되었다가 취하가 되고 종결됐다는 것은 뭔가 지금 총장으로서 직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청문회를 보면서요, 저분이 왜 교육부 장관을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 개도 찾지를 못했어요. 한 개도. 네, 우리가 웬만하면 열 몇 가지 단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표절은 아마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역사상 아마 최고의 기록을 할 것이고, 저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그 정도로 표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공계를 잘 이해를 못한다랄지, 아니면 자기가 총장 될 때 검증단에서 검증을 이미 거쳤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이공계 교수들도 잘못했다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만 이공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기 총장 때 검증단에서 검증했다고 하는데 그건 자체적인 검증단 아니에요. 더군다나 검증단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총장이 된 다음에 가장 오른팔 중에서 오른팔을 하는 기획처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증했던 논문이 한 90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학계 검증단에서 검증한 것은 이제 130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것도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이공계하고 검증단에서 다 했다 그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좀 하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부 장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정보 시스템, 중고등학교 정보 시스템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나이스거든요. 그거 다 아는데 교육부 장관이 그걸 몰라요? 그다음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도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유보 통합이거든요. 유치원의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지금 우리 학부모들, 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유보 통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소신도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교육부장으로 임명되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죠. 공부를 이렇게 너무 많아요. 소신도 없어요. 적어도 산에 들어가서 한 1, 2년, 2, 3년은 공부한 다음에 소신을 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검토해봐야겠죠. 그런데 저분이 어떻게 교수를 갖고 어떻게 총장을 했을까? 참 이해가지가 않고, 논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교신저자 그런 얘기 나왔는데 자기가 국가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받아갖고 수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내 논문이다. 자, 그럼 자기 논문이라고 합시다. 왜 자기 논문을 제자한테 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논문을 하나 수행을 공동 수행하면 너도 나도 이걸 다 어디다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 하나 공동 수행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학자학위를 걸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자, 공은 이 여권과 대통령실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 앞서 이제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을 검증했었던 범국민학계 검증단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이런 것들을 감싸는 여권을 향해서 파렴치하다라는 입장도 냈거든요. 아무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라고 하지만 이 여권을 향해서 파렴치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왜 옹호하느냐, 왜 눈 감느냐, 이런 대목이거든요. 이게 뼈아픈 대목일 텐데 홍익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눈 감아주고 봐주기보다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소명하고 청문회에서 사실이 드러나느냐 보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왜 그러냐면 아까 교신 저자 얘기도 했지만 보통 국가 프로젝트 이렇게 받으면 그 안에 작은 소 주제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은 전체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 매니저 책임자의 연구 결과지만 그 안에 작은 실험들은 그거를 수행한 연구원들의 연구 결과고 그래서 그 실험을 갖고 학위 논문을 쓰고 그 사람이 보통 요즘은 이제 학위 논문을 꼭 학위 논문 쓰기 전에 학술지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하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1저자는 그 연구를 수행했던 사람이 하고 교수는 제2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하는 게 지금 관행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는 그 이진수 후보자의 해명이 아마 그래서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얘기 하나는 제가 정말 저도 아쉬운 부분은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 예, 그 뭐냐면 저는 뭐 예를 들면 법정 일수 며칠이냐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퀴즈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며칠이죠 하면 190입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사고 문제라든지 또는 뭐 나이스 행정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써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수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과 모든 게 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청문회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을 교육부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이전에 자신의 생각이 뭐냐를 묻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 행정의 철학,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 현재 아까 유보 통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국민과 관련된 교육 민생 현황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밝혀서 그러한 본인의 철학이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지 교육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뭐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없다. 그러니까 감싼다, 보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통상적으로 제가 대통령실의 저런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나면 종합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별 국무위원회 점수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성춘 부의장님. 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강선우, 이진수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대통령실의 여론을 지금 대통령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대통령실이 만약에 여론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각 인사고 내각 임명을 한 것인데 이것을 뭐 임명 철회를 한다든가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은 대통령실의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판단했을 때 그리고 아직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게 지금 당의 판단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임명 강행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임명 강행을 하더라도 그거 하기 전에 절차가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 청문위원들의 판단도 일단 1차적으로 있어야 지금 강선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늘이 17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19일까지가 이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당에서도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채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적격 채택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저는 부적격 채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여당이 부적격 채택을 한 적은 없죠. 근데 당이 부적격을 해버려라. 그렇게 하면은 모양새가 되게 좋다고 보는 게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명했습니다만 입법부, 여당의 입법부도 이건 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을 존중하는 그런 입법부를 존중하는 또 태도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후보자의 결단이 가장 당에게도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후보자들이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